수요 집회 1451차 집회가 있었죠.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의연에 대해서 검찰이 당황하는, 막상 수사를 해봤더니 나오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제 아는 잘 알지도 못하는 동생놈 하나가 막 카톡으로 엄청 악플을 써놨어요. 정의연은 돈을 다 빼먹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는데 왜 새날은 그걸 쉴드 치느냐고. 제가 쌍욕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우리 방송을 좀 보고 이야기해라, 이 게이스에야 하려다가 참았던 이유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의연은 할머니들한테 갈 돈을 빼먹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이 고고한 척했지만 비리투성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어제 그 수요 집회에서 이낙연 이사장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조국 백서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언론이 막 가짜뉴스 쏟아내고, 근데 지금 정의연은 초반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언론사 17개인가 언론사가 11개, 12개인가? 또 까먹었네. 어쨌든 그 언론사가 이제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사실 확전이 안 되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보도를 보고, 물론 이제 고소고발건이 있긴 하지만 되게 그런 방식이잖아요. 검찰이 가짜뉴스를 언론사를 통해 내보내는 방식과 언론 쓰레기 같은 놈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보도한 것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데 중요한 요건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걸 유죄라고 확정해서 수사를 했는데 12개, 11개 정도가 정정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처음에는 이게 기우제 수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뭐 3년치 회계장, 뭐 5년치 안 나오니까 뭐 10년치 계속 늘려가고, 또 관계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관계가 없는, 되게 의미가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언론을 보도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언론 보도 바탕이 된 게 다 지금 정정 가다 보니까 지금 진짜로 검찰은 괜히 건드렸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런 여기 관련해서는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연 전신인 그만둔 사람들 있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관계자, 이미 그만둔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그러니까 정대협에서 2년 정도 근무했던 전 직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연의 직원들 많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검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괴롭히기죠, 사실 알고 보면. 그 정의연이 하고 있는 위안부를 문제 해결을 위한 이 활동에 대해서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거나 없건 상관없이. 근데 최근에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 최근 몇 년 것만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안 나오니까 그걸 또 확전시켜가지고 또 5년 연장하고 뭐 10년 전 걸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참. 그러니까 실은 이 지금까지 경과 과정에서 더욱더 검찰보다 더 나쁜 짓을 국민들을 오도했던 건 실은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보여준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일단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 국민들은 저 단체나 저 개인이 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수사 관행이나 기소의 그 편의, 기소 편의를 가졌던 내용은 적절히 견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권한이 무한하게 그 확대되고 견제받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의연은 이런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후원금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정의연도. 근데 최근에 그 전수미 변호사라고 대북 단체,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자들 단체에서 활동하셨던 그 좋은 뜻으로 거기에서 변호사로서의 역할. 이분은 탈북인이 아니세요. 한국의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폭로를 하는데 뭐 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아까 말한 이 탈북 여성들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약점을 잡아가지고 성폭행하는 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다 이런 거하고 미 국무부의 후원금이 주는 그게 정확한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증언 아니에요? 관계자가 미 국무부로부터 후원을 받는 그 후원을 받는 부분을 이 새끼들이 그냥 자기들이 유흥비로 써버리는 거예요. 정의연과 엄청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연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 탈북단체들은 사실 이런 회계에 대해서 전혀 뭐랄까 수사라든지 회계 자체를 받고 감사 자체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폭로가 된 게 되게 이제 그 놀라웠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 어렸다라고 표현하면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어떤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반정부가 됐든 혹은 친정부가 됐든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네 성향에 맞게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라 이게 뭐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 뭐 이런 얘기가 막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된 것이죠. 그런 게 정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NED가 그 CIA 하부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금을 지원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를 좀 조작 아닌 조작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얘네들도 좀 기분이 나쁜 거죠. 뭐냐면 돈을 줬으면 거기에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술 먹고 뭐 이런 거를 한 것을 알게 되니까 야 니들한테 그렇게 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썼어라고 이쪽에서 오히려 항의를 하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되었고 그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달러라고 또 그랬잖아요. 네. 미국에 그러니까 북한에 달러를 보내긴 하는데 가짜로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야 이놈들 진짜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면은 정말 나올 게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NED란 곳에 대해서 조금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NED가 이제 그 말 자체로는 뭐냐면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한 그 미국이 자금을 대는 곳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활동은 미국의 국제적 활동에 대해서 방해가 될 만한 단체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보수주의적 혹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강화시키는 곳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탈북단체나 대북 선교하는 단체가 이 돈을 받아 썼다는 얘기는 실은 미국의 간첩 역할을 한 거예요. 따지면은. 그렇죠. 국가가 우선이 아니고 미국의 가장 우선적인 행동을 한. 그리고 그 단체가 명분은 뭐냐면은 대북인권운동입니다. 근데 대북인권운동이라는 실은 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크게 떠들지만 그러니까 언론사가 와야지만 활동을 보여줄 정도로 크게 떠들지만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행동하는 그래서 그 전수미라는 당시의 활동가마저도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할 만큼 그렇게 간이 커진 놈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 뭔가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 뭐 보수 뭐 그 당시에 국정원이 좀 봐줬을 수 있죠. 추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취해법권처럼 했던 놈들이 무슨 북한 인권단체예요. 북한에서 온 여성들을 성적 놀이객감으로 사용하는 놈들이 무슨 북한 인권단체입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이 가장 쥐고 흔들었던 북한을 세계적으로 고립시키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지원해주는 돈을 받고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했던 놈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뭐 북한에다가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설주 등에 대한
모욕적인 무슨 그림을 만들어 보낸다거나 이런 짓거리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고 싶을까요? 뭐 최근에 박상학이 이제 경찰한테 가스총 선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뭐 당했다고는 하던데 이야기는 되게 충격적이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합니다. 정의연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저게 가짜뉴스였구나라고 느끼는 보도만 나왔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 있잖아요. 조중동이 일제히 진짜로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어떤 보도를 해야 되냐면 탈북단체들이 북한 인권을 빌미 삼아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썼으면서도 num사롱 갖고 성폭행했고 그리고 북한에 보내는 달러는 가짜였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단독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쁘 선택적으로 지금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그 지금 공개한 전수미 변호사가 이렇게 폭로할 정도면 그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아니면 그 보수 정권 박정희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얼마나 큰 위세를 떨치면서 다른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북한을 돕기 위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을 했을지는 뭐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는 빨리 해체시키고 다 그 관련 그 행위에 대해서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받았기 때문에 이벤트는 해야 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풍선 몇 개 갖다가 우리 날린다 쇼 한번 하는데 뭐 우리 방송에도 이제 북한 방송 이제 북한화 바로 알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그 풍선 날리는데 몇만 원 들지도 않는 거를 몇백만 원 날린다고 뻥 튀기고 그게 회계의 근거가 되고 그게 이제 후원해주는 쪽에다가는 이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고 내부에 가면 완전 불법 천지가 돼버렸던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단체들은 허가 취소해야죠. 자,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북한 인권. 에휴.